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염동찬 연구원이 끊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저 이거 마이크가 좀 이상인 거 같아요. 마이크 탓. 알았어. 그러면 신용 팀장 계속 하죠. 앞서 아까 미국도 저금리라 그러는데 사실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보다 낮거든요. 기준금리도 낮고 10년물도 낮고. 사실 금리가 성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항상 금리 역전되면 언론상에서 역전돼서 이제 하느니 금리를 올려야 자금 유출이 안 되고 이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미국보다 명목 성장률이 낮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3%로 비슷하지만 17조 달러의 실질 성장률하고 1조 달러의 실질 성장률. 이만한 덩치 걸 성장률이랑 요만한 애라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명목 성장률이 사실은 실제 어떤 금리의 어떤 함수라고 보면 명목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이 당연히 미국보다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미국이 10년물이 2.5%가 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8%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한 70bp 정도가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금리 낮으니까 자금 빠져나가야지. 그러면 이미 그랬으면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200원 갔었어야죠. 야, 정말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으니까 정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14페이지 자료에는 좀 과격하지만 대만의 실패에서 우리도 투자기에 찾자라는 거고요. 중간에는 내수가 무너져도 주가 지수가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대만이 내수가 무너진 나라거든요.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좋잖아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저금리를 먼저 겪었는데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에서 아니면 자본시장하고 노동시장은 어쩌면 괴리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실업률 차트하고 제가 코스피를 같이 그려놨는데 2014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묘한데 이게 달라네. 그렇죠. 예전에는 실업률이 내려갈 때, 즉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도 잘 될 때, 거꾸로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가 수출이 잘 될 때는 우리나라 내부로도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그게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워킹이 잘 됐었잖아요. 근데 2015년, 14년 이후에는 그냥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내수로 따지면 실업률이 계속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3%지, 다른 3% 되게 낮은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데이터로만 보면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주가도 물론 그 중간에 변동수는 있었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가가 수출의 함수고 실업률이 내수의 함수라고 보면 수출하고 내수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라고도 이게 약간은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퀘스천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안 내려가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막 자꾸 일본형 장기 불황인데 대만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생산성을 갖고 가게 한 혁신이나 이런 게 없다면 약간 대만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약간 대만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예금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일본이야 뭐 당연히 예금금리라는 게 0%에 가까운 거고요. 대만도 지금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가 1.8% 되거든요. 지금 한 6개월 이하의 정기예금이. 근데 대만은 1%가 안 돼요. 0.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인 투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니면 예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투자 대안을 만드는 사이클로 가는 그런 뭐랄까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데, 이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대만이 저금리에 먼저 진입한 나라인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업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나라보다 IT 비중은 2배 가까이 높아요. 엄청 쏠림 현상과 함께 주가는 좋은데 내수는 안 되고, 대만 부동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작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내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주가도 안 돼라는 거에 반박을 드리려고 그나마 좋은 얘기 하려고,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대만의 실업률하고 대만의 주가를 같이 그려놨는데 물론 이제 구간으로 보면 실업률이 내려올 때 대만 지수가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만의 실업률은 90년대까지는 2%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실업률을 갖고 가는데 원래 얘들도 생산 기지였지 뭐. 그렇죠.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일본 어떤 기업들이 다 생산기가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에. 맞아요. 근데 대만 기업들도 그럼 좀 다른 데로 많이 다 밖으로 나갔지. 네, 그러면서 어. 이제 실업률이 엄청 올라갔는데 11페이지에 제가 차트도 넣었지만 대만이 90년대에 해외 투자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중국으로 갔으니까. 대부분이 같은 나라만 70% 그렇죠. 그러니까 동포의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 정권이 북한을 오픈시켰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임금은 최저임금은 올라갔지만 못 올라간다고 봐요. 그치. 북한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거나 근데 자꾸 내부에 있으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부에 공장을 만들더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 좀 더 싼 북한을 갖고 가거나 북한이 안 되면 자동화 시스템을 가겠죠. 그러면 임금은 못 올라요. 대만이 임금 못 올랐어요. 이 보시면 저임금 써가지고 중국 노동력 써가지고 좋아진 그러니까 거지. 11페이지에 대만의 임금은 94년 90년 초반이 피크고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거죠. 내부적인 임금이 안 올라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임금이 안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수치에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기업은 싼 임금을 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그 수출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경상수지는 계속 쌓여가요. 경상수지는 저축해서 투자를 뺀 건데 내부적인 소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12페이지에 넣어놨지만 10% 가까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경상수지 즉 저축이 많기 때문에 자금 유출 압박은 상당히 낮은 거고 오히려 대만의 금리 보시면 1%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책 금리가 대만하고 똑같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욕먹고 있는 한은이 올렸어요. 저는 이러면 안 돼. 이게 다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올려놨으니까 내릴 수 있는 거야, 중간.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거는 한번 올려놓은 거야. 올릴 이유가 없었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진, 금리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보시면요. 그 이후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제일 웃기고 얘기해줄까? 최근에 한은에서 연준이 이제 약간 이런 스탠스 취하니까 금리 내릴 수 있지 않냐고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쩌면 부동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릴 수 없다 이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 스탠스는 오해들 마세요. 저희가 무슨 부동산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의외로 어쩌면 정책 경제라는 게 좀 이게 잘 흐르도록 돈이 흐르도록 딴 나라들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정확히 반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화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위로도 안 튀고 아래로도 안 튀냐면 경상수지나 기업들의 어떤 들어오는 현금 계속 많으니까 자본 유출 압박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 소비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안 되니까 또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죠. 대만처럼. 대만은 GDP 그로스가 우리나라보다 낮거든요. 금리도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3페이지 보시면 금리가 낮다라는 게 이게 금리가 낮으면은 뭔 투자가 일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가 안 일어나는데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우리처럼 이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이라는 건 은행이든 보험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예금 투자자든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투자 대안을 자꾸 찾게 돼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배당 많다는데 그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내려오니까 총 자산 대비해서 배당이라도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게 배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시면 총 자산 대비해서 배당이 한 6% 되거든요.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 1.5%? 근데 재밌는 게 13페이지에 보면 대만은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내려오니까 배당을 올리는 약간 선형관계 뒤집어 놓으면 이게 상관계에서 높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성장이 내려오는데 총자산 대비 배당은 더 내려버리죠. 배당을 안 했어요. 금리가 낮은데도.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4페이지에 놓는 것처럼 봐라. 한국은 킥스 대비 배당금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 오히려 배당보단 성장을 위한 투자,
캐펙스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 대만 같은 경우는 캐펙스 대비 배당이 80%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체 입장에서 배당을 캐펙스를 100을 했으면 배당을 80% 한국의 기업들은 막 투자만 해버리고 배당도 안 해주고 막 그것만 한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성장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14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보자. 기업의 액티비티, 활동이 현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캐펙스 아니면은 배당이잖아요. 근데 배당과 캐펙스를 합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눴을 때 대만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캐펙스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한 거죠. 우리는 정말 둘 다 안 한 거네. 안 한 거죠. 자사주 매입도 안 하죠. 안 하죠.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투자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투자라도 이 데이터 보니까 하면은 진짜 그러네. 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밸류에이션 주는 기업이라도 있을 건데 그것도 안 했고 배당으로 했으면 배당 성장 올라가면서 그 PER을 줬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유보를 하거나 뭐 아무 현금으로는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PER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건데 최근에 오늘도 약간 그 시초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액티비티가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든지 금리가 대만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점점 너 그러면 투자 뭔가 대안 찾지 않으면 너 투자할 거야? 아니면 배당할 거야? 왜 현금 갖고 있어?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요구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앞서 뭐 미국의 사례도 금리가 낮았을 때 당연히 배당으로 가고 일대가 높은 쪽으로 자금에 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냥 분위기가 예전에는 용인이 됐었어요. 앞서 차트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배당보다 투자해갖고 소위 말해서 성장 잘 했거든. 열매 먹었거든. 근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투자라는 목목하에 투자도 안 했지만 배당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성장 안 나오네. 배당이라도 해. 경상수지 찍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가고 있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대만, 한국, 일본 해서 세일 즉 팔았을 때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면 재밌는 데이터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즉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물건 팔면 대만은 별로 없네. 그렇죠. 작년에 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대만은 배당합니다. 배당하죠. 얘네들은 대만은 IMF 때 됐어.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걔네들은 배당 성향 엄청 높게 해가지고 적자 보는 데서 배당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아니 이런 사회적인 차이인가요? 배경도 그러니까 뭐든지 법령이 바뀌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있고 전에 염전차 의원 얘기했지만 대만 애들은 원래 대만 분들은 그 장제스 전부가 그냥 저 북경에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얘들 언젠가든지 본토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 때도 대만은 되게 건물도 허접하고 그랬다고 가보면 우리는 삐까번쩍하게 할 때 그러니까 대만은 캐시나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고 우리는 뭔가 투자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비슷해졌거든 서로 걔네나 우리나. 근데 우리도 변해야 되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대안을 찾게 되는데 기업들한테든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점점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금리라는 거는 성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투자는 또 쉽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얘들은.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이 자본금이 너무 커지면 투자했을 때 오는 그 소위 말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배당을 해야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낮은 일드에 대항하는 높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게 됐다. 왜? 금리가 일단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당 아니고 성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다들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금리에 대항하는 투자 전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우리도 이미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다른 게 뭐 크게 변화 없고 배당만 이렇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만 올려줘도 우리 한국 정식이 좀 재평가는 그럼요.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든 거죠. 이게 저희도 작년에도 몇 번 이렇게 배당 성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아니더라도
같은 배당 성장이라도 배당금을 계속 그쵸. 늘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배당 성장 안 올라가 2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한국에서 배당 주주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배당금이라도 참 올라가는 이게, 그런 기업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제 3부에서 배당 주주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정말 미국에서 참 이게 잘 먹혔는데 왜 우리는 참 만만치 않았을까? 그거부터 한번 지켜보시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